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멋있으시군요. 네, 오늘은 우리 콜롬비아 MBA를 이번에 나가게 된 지원자분과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요.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2028년 MBA 콜롬비아로 가게 된 조용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콜롬비아만 붙은 건 아니니까 네. 한번 그 뭐 지원하셨던 전체적으로 어떤 학교들 지원하셨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학교를 지원해서 두 학교에 합격을 했고요. 그래서 세 학교라고 한다면은 이제 런던의 LBS, 뉴욕의 CBS와 스턴 이렇게 세 학교를 이제 지원하게 되었고, 그 중에서 이제 LBS와 CBS에 합격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CBS에 가게 되었습니다. 지원한 학교 숫자가 다른 일반적인 학생분들이 지원하는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어요. 세 개 학교라고 하면은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었나요? 사실 제가 머릿속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학교는 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의 라운드 1에서 찾던 세 학교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어가지고 약간 조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됐을 수 있겠지만, 누군가한테는 저는 이제 라운드 1에 모든 에너지를 써가지고 새 학교에 올인을 했고, 만약에 라운드 1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백업 플랜으로 라운드 2랑 3 쪽으로 어느 학교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였는데, 이제 운이 좋게 라운드 1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이제 콜롬비아로 가게 되었습니다. 그 지원 학교 이제 몇 개 안 하고 영국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쿨, 뭐 미국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, 이 화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 선배는 도대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길래 점수는 몇 점이고 인더스트리는 뭐고 경력은 몇 년이고 막 이런 것들 궁금할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는 한국에서 나왔고 외국 경험도 전혀 없는 어떤 토종 한국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어떤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, 지원 과정에서. 학부는 경영대학을 나왔고, 그 다음에 업무 같은 백그라운드는 컨설팅을 4년 정도 했었습니다. 점수나 이런 거는 어때요? 경력은 그리고 몇 년 정도? 네, 4년? 네, 경력은 4년이고요. 네. 성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GMAT이랑 EA 두 가지 시험을 봤는데, GMAT 같은 경우는 655점, 그다음에 EA는 165점이라는 점수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토플, IELTS를 가장 많이 보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봤고, 듀오링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35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135점, 14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, 여기서 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은, 저는 어떻게 보면은 EA, 그 다음에 듀오링고라는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, 보통 분들은 그냥 GMAT, 토플, IELTS 이렇게 세 개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시험들이 존재하고,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받아주는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주어진 환경, 주어진 어떤 실력,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유연하게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 시험에 대한 꿀팁은 어디서 구하셨죠?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,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고 싶은 학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저는 런던이나 뉴욕 이 두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세 학교밖에 없었고, 이제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뭐 이제 콜롬비아라던가 LBS, 스턴 이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말하는 GMAT과 토플, IELTS 외에도 다양한 시험들을 이제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,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특히 뭐 콜롬비아나 스턴 같은 경우에는 655 점수로는 지원은 가능하나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말씀하셔가지고, 혹시 EA라는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조언을 주셨고, 이제 GMAT으로 시험 봤을 때는 655점이 나왔고, 이게 한 상위 10%대의 점수라고 한다면은 EA는 165점이 나왔고, 이것은 상위 1%에서 2%에 해당하는 점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655점으로 콜롬비아를 지원했다고 한다면은 평균보다 조금 아래의 어떤 점수로서 했겠지만 이제 EA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탑에 해당되는 점수로 지원을 할 수 있었고,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컨설팅을 진행한 선생님의 관점에서도 이제 첨언을 좀 드리자면, 데드라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EA 점수가 안 나왔어도 우리는 그냥 GMAT 점수로 냈을 거예요. 저는 이제 뭐 655점, 645점 뭐 이런 점수로도 합격을 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
그냥 갔을 텐데 데드라인이 남아 있고 아직 GMAT를 본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EA라는 시험을 봐보는 것, 그 GMAT 점수가 약간 애매하잖아요. 이제 딱 거기 있기 때문에 EA라는 시험을 한번 보는 것이 그냥 why not 수준이거든요. 그거는 그냥 한번 봐서 점수 잘 나오면은 그걸로 가면 되지. 점수 안 나오면은 GMAT으로 내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제안을 해봤고, 프로포즈를 해봤고, 충분히 적극적인 지원자분이시니까, 저도 그냥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시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와서 이제 전략을 성공했었던 이제 그런 포인트고, 또 이제 제가 어드미션 팀에 있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 담당자들은 요즘에 이제 시험이 많이 바뀌었어요. GMAT도 이제 GMAT 기존 GMAT에도 GMAT 포커스 에디션 바뀌고 뭐 토플도 바뀌고 막 시험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EA다, GMAT이다 또는 GR이다 뭐 이런 거를 어드미션 팀에서 받을 때는 시험 사이에 경중은 두지 않거든요. 그럼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같은 공정한 판 위에 놓고 평가를 할까라고 할 때는 이제 퍼센트로 주로 많이 봅니다.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서 이 사람이 몇 퍼센트에 위치하는가, 상위 몇 퍼센트인가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보게 되고요. 그래서 이제 EA가 그래서 유리한 거죠. 왜냐면은 시험이 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테스트 테이커들이 공부를 덜 한다. GMAT 테스트 테이커들에 비해서 이제 EA 테스트 테이커들이 공부를 좀 더 널널하게 하신다. 그래가지고 똑같은 능력과 노력으로 시험을 봤었을 때 좀 더 내가 그 테스트 테이커 그룹에서 위쪽 퍼센트에 있다. 그래서 그런 전략이 다 좀 맞아 들어갔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에세이 준비라는 과정에서는 어떠셨나요? 뭐 본인이 이제 예상했었던 것과 실제 에세이를 작업할 때 뭐 어떤 거가 달랐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듣고 싶네요. 네. 그 이제 에세이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긴 한데요.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에세이를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친구들 혼자 준비한 친구도 있고 저처럼 업체를 사용한 친구들이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좀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혼자 준비했던 친구들의 결과가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게 이제 에세이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. 자기가 생각해서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해서 설득력이 높은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라던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요즘엔 GPT도 있고 AI도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글을 써보고 GPT 첨삭을 받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결국에는 이게 입학사정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글이 얼만큼 설득력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얼만큼 완벽하냐, 논리가 완벽하냐 이런 것은 GPT가 해줄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선생님께서 지원자를 100%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얼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고 이해하고 있고 이해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에세이에 얼만큼 이 노력을 최대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MBA라는 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밖에 준비할 수 없는 거고 떨어졌을 때, 탈락했을 때 또 다른 1년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에세이 준비만큼은 조금 더 검증되고 보장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원 과정에서 준비하시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에세이만이 아니라 뭐 추천서도 있고 뭐 이력서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그죠? 그런 것들인데 그 과정들에서도 혹시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거나 이렇게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시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사실 인터뷰는 그 에세이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결국에는 뭐 면접 같은 경우도 뭐 짧으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고 뭐 LBS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도 보기도 하거든요. LBS는 최대 2시간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터뷰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잘 모르고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도 되게 즉흥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고 영어 실력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어가 엄청 편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데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UGC에서 같이 매칭해 주시는 이제 면접 인터뷰 해주시는 컨설팅 업체랑 같이 저희가 소개해드린 컨설팅 업체라고 했는데 업체가 아니고 저희 컨설팅 전담 선생님이십니다. 네.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네.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작성해서 워드로 한 10페이지 넘었던 것 같아요.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이제 통암기를 했습니다. 달달달달 외우는 정도의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추천서는 뭐 어려움 없었어요?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한 명을 받고
그 다음에 뭐 거래처라던가 회사 외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한 명을 받아가지고 또 두 분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했던 학교들은 한 명한테만 받아도 됐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상사한테 받았던 케이스고요. 추천서라는 게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글을 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저도 제 회사에서 가장 높은 분께 아마 부탁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,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왜냐면 에세이도 그렇고 뭐 인터뷰도 그렇고 추천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인 것 같아요. 이게 나를 알고 있는 만큼 깊이 있는 글이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받았던 사람은 저의 직속 상사분이었고, 이제 그분께서는 저랑 업무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천서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드려 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 스스로의 장점, 제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저의 단점까지도 추천서에 잘 녹여내셨고, 그 부분이 되게 잘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탑스쿨일수록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쓰는 거다 보니까 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, 이런 객관성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같이 보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뭐 M7이라던가 높은 학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에세이만큼이나 추천서를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셔서 그 지원서를 제출하셨는데, 그 과정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을 거냐라는 업체 선정이었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다른 각도에서는 그냥 내가 혼자 쓸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, 업체를 만나볼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곳을 이제 UGC를 왜 선택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. 사실 이게 저랑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왜냐면은 GMAT을 600점 초반을 받은 사람과 600점 후반을 받은 사람, 심지어 700점을 넘어가는 사람도 결국 같은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뜻은 성적이 아니라 뭔가 에세이나 면접에서 갈렸다는 건데, 최대한의 도움을 받더라도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에세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컨설팅 업체를 고르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동일한 점수대에서 얼만큼 좋은 학교를 가는지였던 것 같습니다. 다른 회사에서는 EA를 잘 받지도 않았고, 600 뭐 후반 혹은 700이 넘어간 점수에서만 콜롬비아를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, UGC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갖고 있는 점수 내에서 최대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확신이라는 거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점수들과 학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점수와 그 점수들을 매칭해서 여기서 컨설팅 잘 받으면은 내가 이 학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믿음이 있었고, 큰 업체, 큰 회사일수록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. 그래서 경력이 짧게는 2년, 3년 되신 분들도 있고, 뭐 길게는 5년 넘어가신 분들도 있긴 한데, 그 회사와 계약하는 거지 개별 선생님과 계약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약한 이후에 어떤 분께 어떻게 컨설팅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좀 신뢰할 수 있고 경력이 오래된 UGC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고 이제 고를 수 있다고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경력도 길고 조금 더 보장된 결과물도 많이 보장되어 있는 UGC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얼마 안 있으면 출국 이제 하시게 돼요. 본인은 출국해서 나가시는 타임라인에 서 계시지만,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는 타임라인에 서 계시는 분들이거든요. 네. 그 과정을 다 거친 분으로서 이거는 꼭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던가, 이 얘기는 꼭 전해주고 싶다 라던가, 이런 거 있을까요? 초반에 GMAT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산이잖아요. 그 GMAT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산이고, 당연히 GMAT 점수가 높아야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GMAT에 올인하는 거는 매우 맞지만, 9월에 시작하는 라운드 1부터 해서 뭐 12월, 1월에 하는 라운드 2, 그 이후에는 라운드 3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효과적인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점수가 조금 모자르다 생각이 들어도 내가 라운드 1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GMAT을 조금 놓고 에세이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봐도 645에서 665로 20점을 올리는데 2달, 3달 쓴 사람도 많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이면은 에세이에 집중을 했다면은 그 친구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, 무리하게 GMAT에 너무 포커싱 해가지고 점수 막 10점, 20점 올리는데 너무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제 생각보다는 결과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어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에세이에 좀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고, 에세이에 공을 들이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인터뷰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영상을 보고 지원을 하신다면은 지금 6월, 7월이니까 한창 GMAT에 좀 포커싱 하실 텐데, 지금 타이밍에는 GMAT 하는 거 맞다고 판단되고,
다만 7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슬슬 에세이에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나. 물론 뭐 라운드 2를 지원하신다 한다면은 뭐 한 8월, 9월까지는 GMAT에 포커싱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뭐 9월을 넘어가는 10월 시점부터는 에세이에 집중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의 경험을 떠나가지고 제 주변의 경험들,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같이 공유된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출국 준비 잘 마무리하시고 출국 잘 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저랑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